자, 이제부터 요 96페이지는 좀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튀어나올 겁니다. 또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걸 막 하나하나 누가 막 따져보려고 막 했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 중에서 최대한 많은 거를 좀 뽑아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좀 갖고 있읍시다. 자, 생물의 2번, 생물의 5개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5개, 5개의 어떤 개로 구분한다는 뜻인데, 사실 이것도 4개로 구분한 데가 있었고, 그게 이제 분류학이 좀 더 발달하다 보니까 5개로 구분을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은 6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6개로 안 배우고 5개라고 배우니까 그냥 이 정도 있구나 정도만 봐도 상관없어요. 그 옆에 먼저 5개 옆에 노래가 돼 있고, 옆에 글을 지니고 이렇게 생물은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식물계, 동물계 5가지 개로 분류할 수 있다. 자, 화살표. 생물을 개 수준에서 분류할 때는 핵막이나 세포벽의 유무, 세포수, 광합성 여부, 기관의 발달 정도 등이 중요한 분류 기준이 있다.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을 따라갑니다. 다시 첫째 줄에 생물은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5가지 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끝부분에 3개, 균계, 식물계, 동물계는 우리가 대충 좀 알겠단 말이야. 특히 뭐 동물, 식물은 다 알 테니까. 균계도 뭐 대충은 좀 감은 오지. 균이래, 균. 근데 원핵생물, 원생생물은 뭔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세포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플러스 강의에 보면 이 플러스 강의에 보면 세포 그림이 나와 있지. 이 세포 그림을 잠깐 한번 참고로 좀 해보세요. 자, 세포는 또 극적으로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가 좀 다르게 생겼어. 자, 선생님 간단하게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를 간단하게 좀 하나 보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요 책 내용이 아니야. 이거 이제 기본적인 상식 내용이야, 상식. 동물 세포를 먼저 좀 볼게요. 동물 세포는 일단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특정한 모양이 없어요. 물론 모든 동물 세포의 모양이 다 특정한 모양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식물 세포보다는 약간 자유롭게 물풍선처럼 자유롭게 모양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뜻이야. 식물 세포는 너꿀처럼 생겼습니다. 주로 이렇게 모양이 반듯반듯하고 각이져 있게 생겼어. 자, 이 동물세포, 식물세포가 모양이 다르니까, 자, 동물세포가 밖에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뭔가 막이 있습니다. 이런 막이 세포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지 않아도 돼요. 친구를 보면 됩니다. 식물세포도 뭔가 막이 있어. 근데 막이 뭐냐면 이 안에 이렇게 있어. 얘는 말랑말랑해. 막 그럼 보면 알겠지만 저 식물 세포는 밖에 뭐한 개도 더 있지. 이게 단단한 거야. 그래서 이 단단하게 벽처럼 있기 때문에 이걸 세포벽이라고 부릅니다. 세포벽이라고 불러요. 세포벽은 식물 세포에만 있어. 동물 세포에는 없어. 그러면 저렇게 식물 세포에만 있다라는 게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분류 기준이 돼. 어떠한 세포를 내가 관찰을 했어. 내가 세포를 하나 어떻게 얻었어. 이게 동물인지 식물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 현미경으로 이제 보니까 세포벽이 보입니다. 그 세포벽이 보이면 이 세포가 식물세포라는 뜻이지. 자, 어쨌거나 세포가 다 있지만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고요. 자, 이 안에 다시 조그만 공 모양 같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핵이에요. 핵. 핵 안에는 DNA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DNA예요. 찌글찌글하게 이렇게 DNA. DNA는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들이 모여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세포 안에서 함부로 우리가 내두지 않아. 세포에서도 세포 안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서 금고처럼 보관을 해. 이 DNA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밖에 있는 게 함부로 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금고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중요한 핵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 외에 굉장히 잡다하게 별개별게 다 있어. 별개별. 지금 내가 그거 설명한 사람, 아,
그냥 대충 모양만 드릴게요. 이렇게 구름처럼 막 생기고 막 이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여기 똑같이 있어. 이게 이제 소품체라는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름도 또 하나 이게 골지체라는 거죠. 뭐 그런 게 있대. 자, 특징적인 게 면회가 있습니다. 이거 뺄게요. 첫 번째 글지체는 구름처럼 생겨 있는데 되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뺄게요. 여러분 시장 가서 마트 말고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번데기 까만색 갈색 번데기 같은 거 한 거 파는 거 본 적 있나? 번데기처럼 생긴 거야. 이 번데기처럼 생긴 애들이 정말 잡고 싶은 다 있는데 얘를 뭐라고 보면 그 유명한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 얘가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야. 그러니까 발전소 같은 애를 갖고 있어요. 추가로 신경세포는 뭐가 더 있냐면 이렇게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쌓는 것 같은 이런 구조들이 좀 있어. 자, 이 색깔 좀 보이나요? 초록색이에요. 보면 알겠죠? 이게 뭐냐면 연목체입니다. 연목체는 식물세포에만 있겠지. 왜냐하면 식물세포는 연목체라서 과합성을 해야 됩니다. 연목체가 그거는 다시 현미호로다가 딱 봤는데 연목체가 있더라. 그러면 그게 식물세포일 수가 있는 거지. 일 수가 있다고 선생님이 말을 붙인 건 동물세포는 일반적으로 연목체가 없어. 100%가 없느냐는 아닙니다. 이게 생물관이 아니라 생물 분야. 생물 분야는 100%가 없어. 연독체가 있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다음. 식물세포에 이런 물풍선이 하나 있고요. 이게 뭐냐면 에코라고 부르는 거고요. 에코. 동물세포도 에코라는 게 있습니다. 동물인데 없거나 없는 애들도 있고요. 굉장히 작아 있어봤자 뭐 있으나 없으나 막 그것도 안될 정도로 작은 애들이 있어. 에코는 식물은 물을 흡수해서 그 물로 열심히 살아가고 물을 다시 찌꺼기로 배출하는 게 이 식물은 동물세포가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래서 낳잖아. 그래서 그 노폐물들, 저장 양분들, 색소들 또는 설탕들을 물풍선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보관합니다. 우리가 수박이나 사과 같은 거 먹으면 아사삭하면서 거기서 달콤한 물이 줄줄 나오죠. 그게 이제 F가 터지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F가 얘가 이로 딱 밀면 뻥 터지면서 여기서 달콤한 물이 틱틱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물세포와 동물세포 가장 이제 큰 구분점은 내가 몇 개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요거예요. 내가 앞으로 알지. DNA 유전자가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 DNA가 있으니까 이 핵을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원핵 생물이라는 거 있잖아. 원생 생물 말고 원핵 생물. 그 원핵 생물은 이 핵이 없어. 그러니까 세포가 어떻게 생겼냐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요. DNA가 이 중요한 DNA가 떠돌아다닙니다. 돌아다녀. 근거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고 나머지 이런 애들 다 있는데 그래도 다 있는데 그거 말고 DNA가 둥둥 떠다닙니다. 이 목 안에 세포 안에 얘가 원핵 생물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을. 이 원자가 그래서 자 책을 다시 한번 이제 이런 바탕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표를 같이 쭉 그려놔서 키워드 다시 정리해줄게. 원핵 생물계를 잊지만 합시다. 생물계를 봅시다. 자 여기서 원핵 생물에서 이 원자가 무슨 원자냐면 근원할 때 원자야. 이제 핵은 이런 핵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핵의 근원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세포다라는 뜻에서 생물이라는 뜻으로 원핵 생물이라는 뜻이 붙어 있어. 원핵 생물은 한마디로 핵이 없어요.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빨간색은 핵막이라고 불러요. 막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주머니인데 그 막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에 핵이 없다라고 옆에 써 있죠. 어, 자, 색깔 하나 정해서 시작합시다. 자, 원하는 걸 내면 다시요.
핵이 없다. 이렇게 칩시다. 자, 이 편은 다 외워야 됩니다. 우리 이 96페이지 이 편을 그냥 통째로 다 외워야 돼요. 자, 원핵 생물이라는 것은 세포에 핵이 없는 놈을 얘기해. 핵은 없고 핵이 없다는 뜻은 DNA가 없다는 뜻은 아니야. DNA는 도단입니다. 그래서 이 핵막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 밑에 여백이 조금 있죠. 쓸게요. 핵막이 없어. 핵막이 없다. 이거 쓸게요. 보이죠? 핵막이 없다. 고무막 그때 핵막이 없다. 자, 옆에 특징 한번 볼게요. 첫 번째죠. 자, 몸이 한 개의 세포로 되어있다. 한 개의 세포. 밑줄. 밑줄 치세요, 여러분. 한 개의 세포. 다음.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게 된다. 여러 개의 세포가 다 모여 덩어리를 이룬다고 해서 덩어리 자체가 한 개체가 아니야. 그 세포 하나가 한 개체입니다. 생명 하나예요. 자, 두 번째 점. 세포에 세표벽이 있다. 세포벽이 있다면. 세 번째, 대부분 광합성을 하지 않지만 남생님처럼 광합성을 하여 스스로 만드는 것도 있다. 밑줄 어떻게 써놔야 광합성 하지 않지만 하는 애도 있다. 또 있다. 되겠죠? 그래서 광합성까지만 밑줄 치면 될 거예요. 광합성을 하는 애들도 있고 하지 않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왜 독특한지 잘 한번 봐봐. 지금 우리는 인간은 그러니까 그뭐한 100년 전쯤 한 200년 전쯤 그냥 이 세상의 생물은 그래 한 300년 전쯤에는 동물과 식물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러다가 현미경이 발달되고 균이라는 게 발달됐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동물 아니면 식물 아니면 균 요 정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 핵막이 없는 애가 있네. 야 핵막이 없고 막 DNA만 따로 떠다니는 이런 애들이 있어. 굉장히 원시적이야. 굉장히 원시적인 애들이 등장하는데 웃긴 것도 식물성 세포 벽도 있어요. 식물처럼. 그러니까 도대체 그 식물 세포도 아닌 것 같고 균도 아닌 것 같고 뭐도 아닌 것 같고 모르겠다 해서 원생생물계라고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추수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는 애들 다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이제 말게 되라는 거지. 하나의 이런 특징들을 갖는 그런 원생생물 계를 하나 만듭니다. 옆에 얘가 써있죠. 자, 그 예를 볼게요. 포도상구균, 대장균, 젖상균 등등의 세균. 무슨 균들이에요. 무슨 균들. 자, 이 책에 아래쪽에 보면 여기 사진이 하나 있고 포도상 구균 보입니다. 포도상 구균. 자, 포도상 구균을 보면 이름이 자체가 포도상. 균은 균인데 구가 동그란 구를 얘기하는 거야. 동그란 구. 동그란 모양이죠. 그런데 포도 형태. 우리가 진짜 먹는 포도야. 포도 형태의 동그란 균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포도상 균이 이렇게 생겨있죠. 참고로 이게 보라색으로 색깔을 입힌 거는 그래픽으로 나중에 사람들이 색깔을 입힌 거야. 현미경으로 보면 실제로 이렇게 안 보이고 그냥 흑백으로 봅니다. 흑백으로. 근데 보라색으로 이렇게 입혀놓으니까 진짜 포도처럼 보이죠. 어쨌거나 무슨 균으로 끝나는 게 균이 아니고요. 야, 균계가 따로 있어. 보면 알겠지만 균계라고 따로 있어. 균계가 아니라 원핵생물계입니다. 조심하세요. 무슨 균, 무슨 균으로 끝나는 세균들, 세균. 자, 그런 것들. 그래서 뭐야? 무슨 균, 포도상 구균의 균, 대장균의 균, 젖상균의 균 등의 세균의 균. 그냥 밑에 써놔. 한글로 쓰세요. 물결균 써놓고 균에 동그라미 써놔. 자, 무슨 균으로 끝나는 애들이 원핵생물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자. 원생생물계 볼게요. 원생생물. 보면 알겠지만 원핵이고요. 이건 원생입니다. 달라요. 원핵과 원생은 전혀 다르죠.
근데 원생부터 시작해서 밑에 쭉 나오는 애들이 다 뭐야? 다 핵이 있어, 이제. 싹 다 핵이 있어. 핵이 있다. 그래, 얘는 이제 핵 많이 있는 게, 핵 많이 있다. 그 핵막 안에 DNA가 이렇게 잘 모셔져 있어요. 금고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핵이 없고 핵이 있고는 그냥 원핵 생물과 원핵 생물이 아니들을 구분하는 하나의 큰 기준점이 되는 거야. 이건 또 얘기 안 할게. 원핵 생물 빼고는 다 핵이 있으니까. 자, 이제 원생 생물계를 볼게요. 자, 원생 생물계의 첫 번째 특징을 봅시다. 핵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중 균계, 식물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생물을 모아놓는 무리이다. 두 번째 나머지 생물. 어디부터 봅시다. 이 책이 이렇게 써있죠. 이게 개성이 되면서. 미안한데요. 자, 미안합니다. 이거 지금 안 줘도 돼요. 괜찮아요. 밑에서부터 좀 쭉 올라올게. 맨 밑에 뭐야? 동물계 쉬운 거에서. 동물계부터 좀 올라올게요. 동물계는 쉬워. 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동물은 다 뭔지 아니까. 동물을 볼게요. 동물은 이렇게 치고요. 동물은 당연히 핵이 있고요. 자, 동물계 옆에 읽어볼게요. 첫 번째 점, 다세포 생물. 이 줄. 우리 몸은 세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단 말이야. 세포가 엄청 많이 모여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몸 세포가 몇 개 정도 모여서 우리 몸이 만들어질까요? 선생님은 어른이잖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 몸에 세포가 한 100조개 정도 있어. 100조개. 100억도 아니고 1조도 아니고 100조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고 여러분들 선생님보다는 조금 덩치가 작지. 아마 한 60조개, 70조개 정도 몸에 있을 거야, 세포가. 세포가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포가, 많은 세포가 모여서 개체를 하나 만들고 있어. 다 세포. 다음, 세포에 세포벽이 없다. 자, 세포벽이 없다. 이쪽. 세포벽이 없다. 이줄. 아까 봤죠? 동물 세포에는 세포벽이 없습니다. 세포벽은 식물 세포에만 있어요. 동물 세포에는 세포벽이 없었지. 동물 세포에는 세포벽이 없고 식물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죠. 동물 세포에는 세포벽이 없다. 그래서 다음, 운동성이 있다. 운동성 일줄. 기본적으로 동물은 돌아다닐 수 있죠. 운동할 수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점.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 약물을 넣는다. 이거 밑줄 안 칠게요. 네 번째 점. 대부분 몸에 기관이 발달하다. 기관 밑줄. 그 다음에 기관이 발달하다 옆에 바로 열고 기관계. 태양계 할 때 개자예요. 그래서 기관계라고 하나 써봅시다. 동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입니다. 기관계. 동물에만 있는. 또 옆에 불가사리, 달팽이, 말, 나비, 해면 뭐 이런 게 많죠. 해면이 동물이에요. 해면 동물이랑 많이 들어왔는지 해면 동물. 해면은 영어로 스펀지야. 스펀지. 그래서 저 해면은 실제로 뭐 우리 재영이는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민서는 알지도 모르겠다. 그 여자들 화장을 할 때 해면 스펀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하면 그런 제품이 판단 말이야. 뭐 다이소도 팔고 올리브영도 팔고요. 해면 그게 스펀지 영어로 스펀지인데 해면이라고 부르는 말이야. 그런 애들입니다. 동물이에요. 그래서 해면 동물이죠. 또 이런 동물들 재밌게도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한테는 왜 있잖아. 그 뭐죠? 메뚜기, 개미 이런 것들은 동물이 아닌 줄 알아? 아니지, 당연히 동물이지. 곤충도 동물의 일종이잖아. 지렁이도 동물의 일종이야. 그냥 살아 움직이고 꿈틀꿈틀 뭔가 활동성이 있고 그런 애들. 이런 특징을 가지면 싹 다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면이나 약간 뭐 한번 할게요.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은? 자, 이제 식물. 식물계. 자, 다세포 생물, 세포에 세포벽이 있다. 다음 점을 줄. 다세포, 세포벽 있음. 다세포, 세포벽 있다. 자, 모두 쓰시고. 다음, 광합성 할 수 있다. 중요한 특징이죠. 광합성. 입줄.
다음, 뿌리줄기 같은 기관이 발달하였다. 뿌리줄기 기관이 여기 쓸 자리가 없나? 기관이 발달하였다라고 돼 있고요. 바로 열고 조직계라고 쓰세요. 아, 여기는 기관이 발달했는데 기관계인데 여기는 왜 기관이 발달했다는데 조직계라고 씁니까? 기관계는 동물에만 있는 특별 단계고요. 조직계는 식물에만 있는 특별 단계입니다. 그래서 동물에는 기관계가 있고 식물에는 조직계가 있어요. 됐죠? 여기 식물을 됐고 여기 옆에 식물 잘 써있지. 진달래, 소나무, 새뜨기, 고사리, 우산, 이끼 등등 있어. 별거 아니죠. 이런 것들은. 자, 이제 잠깐 있다 뭐. 아니야. 균계. 나 제일 나와서 균계.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무슨 균이라고 끝나가지고 야 무슨 세균들, 포도살 구균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균계가 아닌가? 아닙니다. 균계는 달라요. 그래서 이름이 좀 헷갈릴만 해. 잘 봐야 돼. 자, 균계를 볼게요. 네, 지금. 자,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죠. 버섯이나 곰팡이 등과 같이. 네, 옆에 그것도 있지만 얘도 있지만 버섯, 곰팡이. 자, 버섯 밑줄, 곰팡이 밑줄. 버섯은 균계, 곰팡이는 균계의 대표적인 예야. 우리가 음식 같은 거 밖에 요즘 날씨 더우니까 밖에 놓으면은 파랗게 곰팡이가 생기겠지. 까맣게 또는 주황색, 알록달록 곰팡이가 생기겠지. 그 곰팡이랑 버섯은 똑같은 애들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애들인데 먹을 수 있게 이쁘장하게 자라면 뭐 생기면 그게 버섯이고 버섯이라고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또 버섯도 많잖아. 자, 곰팡이인데 우리가 흔히 못 먹고 그냥 산에서 버리는 애들이 곰팡이. 곰팡이라고 다 못 먹는 거 아니야. 곰팡이 피워서 먹기도 하는 애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발효식품들은 곰팡이 뼈도 대충 묻어놓고 그렇습니다. 곰팡이 자체를 먹는다기보다. 다음, 과합성을 하지 못한다. 밑줄. 과합성을 못한다. 밑줄. 자, 균계들은 광합성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다 어디선가에 기생해서 양분을 빨아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점. 버섯이나 곰팡이의 몸은 실 모양의 균사가 얽힌 구조인데 균사는 세포벽에 있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어, 어, 균사, 세포벽 이렇게 붙여야겠네요. 키워드야. 균사, 세포벽. 균사의 밑줄, 세포벽의 밑줄. 됐죠? 균사 밑줄, 세포벽의 밑줄. 버섯이나 곰팡이는 특히 이제 우리가 뭘 보면 보면서 볼 수 있냐면 청국장이나 아니면 이제 일본 맥주의 나토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콩을 발효시킨 거란 말이야. 콩을 발효시키면 거기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 콩의 곰팡이를 그러면 콩을 발효시켜서 맥주 같은 거 만들어서 그걸로 우리나라 간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고추장을 만들든지 그리고 우리나라로 된장을 만들든지 자 어쨌든 그 곰팡이를 내가 잡아 뜯으면 실제로 지득하게 길게 그 청국장 나토 같은 거 일본 음식 나토 같은 걸 잡아 뜯으면 실같이 쭉 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균사야. 근데 그 균사가 세포벽에 있더라는 거죠. 식물처럼. 이런 식으로 세포벽에 있더라. 자, 옆에 얘가 써 있는데요. 다 얘 보세요. 느타리 버섯, 무슨 버섯, 건빵 곰팡이. 그래서 버섯이나 곰팡이가 두 개입니다. 버섯이나 곰팡이가 두 개. 그 다음에 무슨 균으로 나누는 건 원학생물. 잘 구분해야 되겠지 말하지만. 또 하나 오히려 얘에 뭘 써놓냐면요. 검은빵 곰팡이라고 했잖아. 그 밑에 무좀이라고 썼어요. 뭐 무좀이라고 뭐 들었다고 생각하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뭐 어른들 발에 막 무좀이 생긴다 할 때 그 무좀을 얘기하는 거야. 자, 무좀은 발뿐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생길 수 있어. 피부에 생길 수도 있고요. 심지어 머리카락 같은 데도 무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좀은 그냥 균계, 어떤 균사로 만들어진 아주 미생물, 아주 작은 생물들이 몸에서 자라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발에 생겨가지고 그걸 치료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무좀은 일반적인 원액생물, 무슨 세균이 아니야.
무슨 세균이 아니야. 그래서 세균의 뭐 수동약 같은 걸로 치료해봤자 부종은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종은 곰팡이 없애는 곰팡이약을 발라야 돼. 곰팡이약은 따로 있단 말이야. 전혀 다르단 말이야. 그 곰팡이 약은 핵막이 없는 애들, 이 세균을 없애는 항생제 같은 애들은 이 핵막이 없는 애들을 공격하는 거고, 우리 무좀약 같은 애들은 핵이 있는 애들을, 그다음에 또 세포 병도 있는 애들을 공격하는 거다. 그래서 전혀 약 자체가 다릅니다. 이제 마지막 원생성분 다시 올라오고 이제 두 번째 칸이었죠? 원생. 이제 원생성분 이런 파트가 이런 기관이 왜 생겼냐면 과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구분하고 있었어. 구분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다 한축하는 이거 뭐 하나 또 등장했다는 거지. 그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핵이 있는 세포로 있는 생물 중에서 균계, 식물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다 싹 다 모아놓은 거다. 그래서 나머지 생물 모아놓은 건데 밑줄 안 칠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스펠이 뭐지? 빨간색 자, 원생물은 싹다 나머지 다 모아놓은 겁니다. 두 번째, 제국은 단세포, 다세포도 있다. 자, 단세포, 물줄, 다세포, 물줄. 자, 단세포 생물도 있고 다세포 생물도 있습니다. 다음,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다. 기관 같은 게 없다. 좀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이제 이런 거야. 동물에서도 기관이 있었죠. 동물 기관은 뭐 이런 거, 뭐 눈, 코, 귀, 입, 심장, 허파, 뭔가 특정한 기능들을 하는 그런 애들, 그 기관. 식물도 기관이 있다 그랬지? 입, 줄기, 뿌리, 특별한 기능들을 하는 곳이 있단 말이야. 근데 원자생물은 그렇게 특별히 몸의 어떤 일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몸이 단세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포 하나가 다 해. 먹고 싸고, 음식도 하고 다 합니다. 특별히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다음, 세포병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왔다 갔다 하고 특징이 아니에요. 세포병. 이거 굳이 안 칠게요. 세포병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밀산이니까 이건 특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무슨 특징이야. 자, 특징은 이런 거예요. 원자생물을 보면 알겠지만 특징이라는 게 별로 없지. 그러니까 이거 다 아닌 것 같은 거 그냥 싹 다 모아놓은 겁니다. 싹 다 모아. 다 모아놨는데 또 이상하게 핵은 있더라는 거지. 옆에 보면요, 뭐 단세포, 집순물 라멜과 미역기 다시마인데 오히려 이건 예를 좀 배워보세요. 다시 단세포 생물에서 집신벌레와 아메바, 미역김 다시마. 오히려 이거는 이해를 외우세요. 집신벌레 밑줄, 아메바 밑줄, 미역 밑줄, 김 밑줄, 다시마 밑줄. 니네가 집에서 미역국 먹는다, 김으로 뭐 밥을 먹는다, 다시마 먹는다, 다 원생 식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식물을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역은 바닷속에서 자란다고 해서 물론 빛이 있어야 자라, 미역 같은 건. 근데 그런다고 해서 미역은 식물이 아니야. 미역, 김, 다시마 싹 다 원생 식물이라는 특별한 그런 것입니다. 자, 얘네들은 그래도 식물에 좀 가깝다고 치면 얘네들도 약간 동물에 가까운 애들이야. 계속 말하면 이건 동물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물계가 따로 있단 말이야. 동물에 가까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다세포, 세포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얘는 세포 하나하나가 그냥 지분대기입니다. 세포 하나하나. 집신벌레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책에 나와 있어. 그림의 두 번째 그림이 집신벌레죠. 집신 알지? 옛날에 조선시대에 옛날 사람들이 시부다리가 집으로 만든 시인, 그래서 신모양으로 생겼어요. 집신벌레는 뭐 길쭉하게 좀 생겼죠. 아메바는 얘는 그래도 이게 길쭉한 모양이 아주 유지되고 있지. 아메바는 모양도 없어. 이런 모양이 막 수시로 막 변합니다. 꿈틀꿈틀 모양 자체가 구름처럼 꿈틀꿈틀 움직여요. 이제 이게 아메바예요. 예, 집신벌레고 세포 하나입니다. 자,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인터넷 같은데 집신벌레 검색해보면 유튜브에 집신벌레 검색해보면 움직이는 모습 많이 상관없으니까 뭐 참고로 한번 보시고
돼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5개의 특징 정리라고 해서 밑에 책 밑에 표가 또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한 번 말로 써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한 거에 불과해. 그래서 이 표, 이거 키워드 밑줄 친 거 다 외워야 되고요. 이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 말하지만 좀 어려운 용어도 있고요. 처음 듣는 용어도 있고요. 갑자기 뭐 세포의 구조조사 모르겠는데 이런 말들이 막 때려서 나오니 복잡하기도 할 거야.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중학교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자, 97페이지 문제를 좀 볼게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개념 속도 6번 문제. 자, 다음은 생물을 분류한 5가지 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마에 해당하는 계를 쓰세요. 자, 가번이 뭐죠? 운동성이 있으며 대부분 몸의 기관 발달,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는다. 자, 운동성이 있으니까 일단 막 그렇게 고치 움직이니까 뭐 예를 들어 원핵생물, 식물, 균 이런 데는 아닐 것 같고 이해하면 되겠지. 그런데 다른 생물 기관에 발달할 때 얘는 기관이 없었잖아. 원생물은 기관이 없었잖아. 따라서 기관이 있는 동물에 해당되는 그래서 가는 동물계. 자, 나원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자, 벌써 끝났죠? 균사는 어디서 등장합니까? 어디였어요? 여기 균사 여기서 등장하죠? 균계입니다. 그래서 나원 균계. 다번 광합성을 한다. 그러면 약간 식물계 같은 느낌이 들고 대부분 뿌리줄기 됐네요. 식물계네요. 다른 식물계. 라번 세포에 핵이 없고 세포벽이 있다. 핵이 없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죠. 뭐 하나밖에 핵이 없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원핵생물계. 그래서 라는 원핵생물계. 마는 세포에 핵이 있는 생물 중 두 개가 여기저기 다 속하지 않는 애들은 원생생물계. 그래서 원생생물계가 맞다. 자, 그래서 5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내야 돼요. 자, 이거 7번도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각 생물과 세포에 속하는 개를 순으로 연결하세요. 1번 나비, 해면, 달팽이. 나비 나오고 끝났죠. 사실 나비는 동물 중에 가장 곤충 동물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대표 주자니까 저기 동물 연결하면 되고. 2번 쇠뜨기, 우산이끼, 소나무. 나무 들어있잖아. 소나무. 끝났죠. 식물계. 식물계. 3번 버섯. 됐네요. 버섯 곰팡이 두께. 그래서 리을 균계 연결하시고 4번 아메바, 다시마, 죽신벌레. 이거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이거 원생생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예를 잡아보세요. 원생생물. 그래서 원생생물계 니은 연결하시고요. 5번 포도나무 균, 대장균, 합세균, 균으로 끝나나요? 원핵생물. 그래서 원핵생물 기억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 생물 5가지 계에 대한 생물로. 자, 2번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모두 단세포 생물이다. 항상 과학에서 모두란 말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돼. 특히 생물 분야는 거의 모두가 없어요. 100%가 없어요. 자, 뭐죠? 이 문제. 원생생물에 속하는 것은 모두 단세포냐. 다세포도 있네요. 미역김, 다시마 다세포. 자, 어쨌거나 다세포도 있으니까 이건 X. 2번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에 세포에 있는 세포벽이 있다. 원핵생물에 속하는 세포벽이 있다고 써있죠? 세포벽이 있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식물계와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모두 다세포 생물이다. 식물계, 동물계는 기본적으로 다세포, 세포가 많아. 기본적으로 세포가 많죠. 우리가 지금 100조 개가 있는데 뭐 이게 선생님 보면 니네가 그냥 길거리에 풀 한 폭이 뭐 가느다란 요만한 풀 한 폭이 딱 뽑아도 그 안에는 세포가 한 뭐 수천만 개가 들어있을 거야. 수천만 개 세포 하나 뽑아버린 거야. 세포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3번, 2번 맞고요. 동그라미. 3번 식물계와 3번 했죠 지금 방금. 3번 동그라미. 4번 균계와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모두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이 점도 모두가 있어. 그래도 조심해야지. 균계, 식물계. 식물계는 광합성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균계는 광합성을 할 수 있고 할 수 않았습니다. 못합니다. 대부분 균계는 광합성 못하죠. 못하는데, 야, 근데 식물도, 이거 참고로만 들으세요. 식물이라고 해서 광합성 다 하는 거 아니야. 식물도 광합성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식물도 광합성을 못해서 어디에 기생을 해서 살아가는 일이 많아. 네.
이걸 물려줍니다. 과거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자꾸 예외를 가르쳐주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8번은 X55, X 순서로 배치를 하면 되고요. 자, 9번. 그림은 생물의 5개의 분류 체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자, 이제 이런 그림을 좀 잘 봐둬야 되는데, 그 그림이 쉽게. 자, 여기 넘볼 수 없는 A라는 넘버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생물이 이거 아니면 이거가 이렇게 두 종류가 이렇게 존재했던 거야. 그 밑에가 이제 원핵 생물계라고 원핵 생물계. 그리고 원핵이 아닌 애들. 바로 이렇게다. 핵이 없고 핵이 있고 가장 분할 부분을 이렇게 해버린 거죠. 핵이 없는 애들, 핵이 있는 애들.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핵이 없고 핵이 있고를 보냈는데 핵이 있는 애들도 가만히 보니까 또 이게 특징적으로 몇 개를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가장 깔린 게 원생성격이라고 아주 태초에 지금으로부터 몇 억 년 전에 몇 년이고요. 한 30억 년쯤 전에 지구상에 뭔가 생명체라는 게 하나 등장을 하고 그 생명체가 진화를 하면서 뭔가 분화가 일어날 때 이렇게 두 파트가 생겼습니다. 핵이 없는 애와 핵이 있는 애로 생겼어요. 핵이 없는 애와 핵이 있는 애로 생겼는데 그 핵이 있는 애들끼리에서 여기서 다시 막 진화가 일어나면서 동물, 식물, 균계 이렇게 진화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거 순서가 바뀌었네요, 선생님은. 식물계, 균계, 동계 이 책에 이렇게 써 있는데 어쨌든 동물, 식물, 균류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분해서 지금 우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 이거 그림 여기 사실 9번이 있으니까 9번 문제 그림이죠. 9번 문제 그림에 이렇게 이 네 마리 있죠. 원생 생물계, 동물계, 식물계, 균류, 균계 이렇게 네 마리. 자, 얘를 원핵 생물계로 두겠습니다. 얘는 원핵 생물이라고 그랬죠. 그 윗부분의 얘들은 다 뭐냐면 진핵 생물이라고 그러고 진핵 생물. 진핵 생물에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또 있는 거야. 진핵. 진짜 핵이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핵이 있어. 이거는 아주 핵이 원초적으로 있어. 원시적으로 있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A의 기준은 당연히 핵이 있다는 거죠. 핵이 없냐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답이 2번입니다. 간단한 얘기지. 자, 98페이지는 또 이렇게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98페이지는 한번 잘 한번 읽어주시고요. 가면 99페이지 는 안 해도 되겠죠? 숙제로 돌고 이걸 할 수 있겠죠? 딱히 특별한 말이 없죠. 자, P99, P 어, 103초까지네요. P 103초까지. 자, 이만큼은 숙제고요.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수업 시간을 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계약도 있고요. 다음 주는 8월 15일 또 광복절 휴일입니다. 휴일 날은 지금 선생님 계획으로는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을 거야. 다음 주는 수업이 없고 8월 그 다음 주 이렇게 수업을 두 번 더 해서 8월에 우리가 한 달에 네 번 수업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네 번 수업이 8월 달에 완성이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계약 며칠 한다고 다 얘기를 했잖니. 계약 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모이지 못하니까 계약 후에 시간을 좀 조절을 해야 돼. 선생님이 민서는 혹시 아까 선생님 단체 카톡방에 그 카톡 보낸 거 봤지? 못 봤어? 그럼 선생님 카톡 그러니까 선생님 민서가 선생님한테 숙제 보낸 카톡 있지?
그거 거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우리가 이제 어느 시간이 맞는지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정해야 되니까 카톡을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가능한 시간을 이제 적어서 협의를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저녁 때나 아니면 주말이나 이럴 때 수업을 좀 바꿔야 되니까 계약하는 편이요.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숙제는 다음 주 뭐죠? 수요일까지 또 수요일 전까지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자,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